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연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상은행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경영지원, 소매금융텔러, IT, 리스크 관리 및 심사 지급 결제 업무, 기업금융부, 투자금융부, 금융기관부 부문에서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마감은 4월 30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먼저 충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은아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채용 소식은 충남 보령시 용천읍 소재 주식회사 그루비 코스메틱입니다. 이 회사는 화장품 제조업체로 이번에 생산관리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생산관리, 기계 조작, 생산 라인 정리 및 세팅 작업이며 관련 경력 1년 이상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급 3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협의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가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령에 위치한 주식회사 그루비 코스메틱에서 생산관리 직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력 1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요. 학력은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이어 준비한 소식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주식회사 상평 L&T 글로벌입니다. 이 회사는 농수축산물 수입 가공업체로 이번에 생산직 직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고추 건조 작업 및 선별 작업으로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시급 9,620원에서 만원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차량 유지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상평 L&T 글로벌에서 생산직 직원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고령 보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은아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천 지역의 채용 소식 만나봅니다.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진영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먼저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미영입니다. 이 업체는 화장품 용기 사출업체로 이번에 품질공정 검사원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관계없으며 경력은 1년 이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고 주야간 근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직무 내용은 플라스틱 사출품인 화장품 용기류 등을 품질 공정 검사 및 수익 검사하는 업무이고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형태는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수준이고 야간 근로자는 시급제로 급여 지급되며 일식 별도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3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인천고용센터 취업지원팀 송다운 주무관 032-460-48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에 위치한 기업 주식회사 미영에서 품질공정검사원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품질공정검사 및 수익검사를 담당하게 되고요. 주야간 근무자를 우대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태양여객 주식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시내버스 운송업체로 이번에 시내버스 정비원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4년 이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운전면허 1종 대여과 정비기능사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직무 내용은 시내버스 정비 업무이고 고용 형태는 1년 계약직으로 만료 후 상용직으로 전환 검토 대상이 되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급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의 수준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며 중식은 별도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입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태양여객 주식회사에서 시내버스 정비원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1종 대형과 정비기능사 자격증이 필수라고 하네요. 고용 형태는 1년 계약직으로 만료 후 상용직으로 전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진영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은희의 노동요 시간으로 갈아타겠습니다. 톡톡!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오늘은 은희의 노동요 시간입니다.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은희의 노동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약간 좀 무겁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본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본 기사 제목이 극단 선택, 네이버 개발자, 생전 괴롭힘 호소, 노동부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이런 기사가 떴어요.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망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지난달 24일에 고용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네이버를 글로벌 근로기준 위반 협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어서 크게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처럼 많은 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직장갑질 119와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은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에 3명, 30%죠.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쩌면은 진짜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인간 관계에서 어떻게 뭐 갈등이 생길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갈등까지 괴롭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너무 다르니까. 네.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괴롭힘의 기준은 불이익을 주는 것.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네. 주는 것.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는데 그걸 갈취해서 뭔가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이것 이외에 더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내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 괴롭힘 중에 하나는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뭐 헛소문, 뭐 다른 소문을 낸다거나 그래서 네. 평판을 조금 떨어뜨린다거나 근데 이게 인사 쪽에서 하는 부분은 일만 잘하는 걸 좋은 직원이라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조직에 얼마나 잘 흡수될 수 있는지도 정말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헛소문을 낸다거나 아니면 직장의 어떤 분위기에 적응을 잘 못하게 만드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냥 갈등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렇죠. 그 사람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네, 이제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유도하거나 그렇죠. 하는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할 것 같습니다. 괴롭힘의 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니까
폭언이 11,250건, 33.6%로 가장 많았고요. 부당 인사가 13.8%, 따돌림과 험담이 10.9%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폭언, 부당 인사, 따돌림과 험담,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쭈루룩 나오네요. 이 밖에도 차별, 업무 미부여, 감시, 폭행, 강요, 사적 용무 지시 등 신고한 사례가 있었고요. 은희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우선 그 공익 광고 캠페인에서도 그렇고 늘 하는 얘기는 네.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스스로 뭔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왔다면 네. 여기에서 이제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우울증의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잖아요. 요즘에 워낙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안 되면 이거는 고용노동부 혹은 인사팀 혹은 상사에게 도움을 구하던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고를 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10명 중에 4명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통계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게 밖으로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내가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점점 더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고를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우선은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청년 실업에 대한 부분, 네. 노는 청년이 50만에 육박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저는 직장을 가기 위해 되게 고군분투하시고 너무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취준생들도 보지만 또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이직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그 뭐 정말 꿈의 직장이라는 곳이 실제로 들어가 보면 너무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뭔가 여러 가지로 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나의 혼자의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조직 분위기나 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받는 에너지도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우리 은희의 노동요 이 시간에서 우리 애로사항을 좀 더 허심탄회하게 좀 털어보고 진취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지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쌤이 생각하시기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한 대 칠까요? 그럴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마음속으로는 상상으로는 그러는데. 수십 번도 때렸겠죠. 못 그래요. 할 수가 그럼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저도 연륜이 있다 보니 얼마나 대처를 잘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신입이던 때가 있었고 저는 또 이제 항공사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서 왜 항공사 이런 쪽은 되게 그런 이슈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비행을 하다가 제가 일을 너무 못했었는데 어떤 상사분께서 따라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은희 씨가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분명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상사분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단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던져놨어요. 그래서 사무장님이 오셔가지고 은희 씨 이거 뭐야? 왜 안 치워? 라고 하면 전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모르는 거니까 제가 한 게 아닌데요? 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혼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해주셨던 게 항공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항공사는 기내에 뭐 예를 들어 200명의 승객이 탑승을 한다. 그러면 승무원 한 명이 50명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뭐 승무원이 그럼 4명이 탑승을 하겠고 뭐 이것저것 챙길 수 있는 그런 관리자 권한의 뭐 직원분께서 한두 분 탑승을 하실 거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희 씨는 그때 당시에 제가 비행을 한 지 한 달도 안 됐었을 때예요. 완전 초짜 신입이긴 했죠. 저한테 은희 씨는 본인이 50명의 승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못 책임지죠. 당연히 못 하겠죠. 50명을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신입이라는 이유로 우리도 힘든데 우리는 거의 지금 은희 씨의 승객을 10명씩 우리가 거의 맡아주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근데 돈은 똑같이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건 이 위치 자체가 미안한 위치인 거다. 그래서 적어도 뭔가 미안한 마음 혹은 고마운 마음이라도 갖는 게 신입의 자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긴 학교가 아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제대로 제 한 몫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느꼈죠. 여기는 정글이다. 사회다.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몫을 다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죄송합니다를 진짜 많이 했어요. 아이고. 근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도와주시고 네. 그렇게 좀 적응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 납득이 가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진솔하게 소통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솔하게 소통해보기.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방금 제가 말한 사례는 네. 사실 좋은 선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면 도움을 요청을 해야죠, 사실은. 예. 증거도 필요하겠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떤 괴롭힘을 당한다 하면은 증거, 증언, 녹취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니면은 좀 뭐랄까 이렇게 대화로 풀다가 좀 전공법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돌려 말하기 말고. 돌려 말하기 전공법이요. 예. 일단 저 녹취했어요. 그러면은 저 괴롭히지 근데, 마세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예. 진짜 큰 문제가 돼요. 제가 아, 이런 정말요? 사례를 정말 많이 봤는데 예. 모 기업에서 되게 어떤 부장님께서 너무 폭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예. 이 인턴이 그래서 이 폭언을 녹음을 한 거죠. 그때마다 녹음을 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 분이 잘못했던 게 차라리 이 녹취를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러면 그거를 인사과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인사과에서 증거가 있냐? 그럼 사실 있다. 네. 이렇게 내밀 때 쓰이는 건데 이분이 생각을 너무 잘 못하신 거예요. 이 녹취를 동기방에다가 뿌린 거예요. 너무 급발진. 그쵸? 그러니까 같이 욕하려고. 이럴 수가. 그러면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예. 이 상사 입장에서는 나랑 몰래 말했던 걸 녹음을 해서 뿌린다고? 와, 안 라고 되는데. 하면 그쵸. 예. 그래서 이 분이 조금 불이익을 당했어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언론에라도 퍼져나가 봐요. 이거 회사 이미지 망신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증언이랑 녹취나 이런 것들도 정확한 목적 의식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필요해, 정말 필요한 때 그리고 정말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홧김에 급발진하거나 맞아요. 친구들하고 험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쵸. 정말 필요할 때 이제 괴롭힘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신고를 해야겠다 할 때 그쵸. 그때 인사팀한테 활용하는 용도로 그렇죠. 그때만 이 녹음과 녹취가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이 전공법 말고서 어떻게 좀 돌려 말하면서 인간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팁도 있을까요? 저는 돌려 말하기 팁은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 그러니까 그래봤자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저 이거 할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메시지 이런 화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마음이 힘들어요라고 하면 꿈쩍도 안 할걸요? 마음 힘들라고 말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본인 마음 힘든 것만 생각해요. 본인이 이런 걸 보는 내 마음은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돌려 말하기 팁은 전 제일 좋은 게 이건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우리 연인 사이에 싸우거나 그럴 때도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다음 답은 뭐가 미안한데? 이거잖아요. 제일 좋은 건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팀장님이 이거 저번에 저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똑같이 실수를 했네요. 팀장님 말하기 입 아프셨을 텐데 제가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실수 반복적으로 한 거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팀장님 저랑 일하기 힘드시죠? 이런 거. 그러면 앞에서 내가 할 말을 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걸 내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치기 공법. 그렇죠. 내가 이거 잘못해서 너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앞으로 잘할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 막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말을 해왔던 걸 이 사람이 귀등으로도 안 듣나 이게 화가 나는 건데 말을 하면 어쨌거나 지가 잘못한 건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식 선이라면 요 정도는 괜찮은데 밑도 끝도 없이 괴롭히시는 거는 돌려 말하기가 힘들겠죠. 네.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요새 요새 소위 말하는 넌 씨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쵸. 너는 정말 이 눈치가 눈치가 없구나. 없냐. 눈치 없는 캐릭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눈치 없는 캐릭터는 이 한 명만 싫어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괴롭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 공공의 적이 되는. 그쵸. 눈치 없는 사람들이 일할 때 남한테 민폐 끼치잖아요. 네. 뭐 이런 거 아니야.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분위기 싸해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장님 눈치를 보고 있는데 혼자서 막 저 먼저 가볼게요.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네.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차라리 전공법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은희의 노동요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로 어떤 사람들한테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인데요. 직장 내에서 만약에 도움을 못 받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에 증거 수집을 잘 해놔야지 이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팁 하나 드리자면 날짜, 장소, 상황, 목격자, 느낀 감정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카톡 캡처나 휴대폰 녹음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근데 이게 항상 뭔가 그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진술이냐 여기에서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더라고요. 일관성 그리고 반복적인 거. 네. 그러니까 괴롭힘이 이게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떻게 매일 뭐 기분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루는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안 좋겠지만 뭐 폭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 폭언을 한 번 당했다고 그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은 사실 실수를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화가 나서 그냥 일회성 그쵸. 실수다. 야 이렇게 빠바바바 할 수 있지만 네. 그 다음부터 안 그러면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거죠. 근데 음. 뭐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힌다거나 매일매일 자기의 개인 업무를 나에게 시킨다거나 아니면 나의 모욕감을 느낄 만한 그런 발언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걸 일단 적어 놓으시는 거. 증거를 수집할 때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녹음을 하는 부분 자체가 약간 그 터부시 되는 그게 있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그걸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녹음만 많이 해놓는 것보다는 네. 같이 쓰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때 내 감정을 조금 더 세세하게 쓴다거나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좀 입증해 줄 수 있게끔 필요하다면 녹음, 녹취 그리고 이제 카톡 캡처 이런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증거인 거죠. 그리고 플러스 좀 다른 직장 그 동료들의 증언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인사팀에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안의 문제를 밖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회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회사와 나와의 대립이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10명 중 4명이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떤 그 인사팀에서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에요라고 하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증거 수집을 해갈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요. 실제로 면담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인사팀 쪽에서.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심하고 이로 인해서 내가 너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보내주시면 뭔가 직접적인 갈등은 사실 나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을 뭔가 좌천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내가 옮기기라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사팀 직원분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에선 좀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시스템이 오히려 되게 그런 항공사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사 평가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래 직원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상사들은 강등이 돼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이런 괴롭힘이 심하다라고 알려진 기업들은 네. 오히려 되게 조심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쵸. 이 간호사나 승무원, 뭔가 군기 문화가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그런 집단에서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렇죠. 물론 아름아름 이루어지는 걸 피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네. 간호사라던가 이제 승무원이라던가 이런 곳들이 왜 군기 문화가 있냐면 안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졸다가 예를 들어 뭐 이걸 문을 열어버리거나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작은 실수로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을 법한 곳, 병원 네. 너무 맞잖아요.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그냥 실수로 했던 것들이 사람의 목숨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너무 편해지면 실수가 이뤄지니까 그러다 보니 좀 수직적인 문화가 생길 수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말 일을 위해서 긴장감을 놓지 않는 이외의 나쁜 행동들을 하면 이제 좌천이 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면팀장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거 빼고는 그냥 기타 부수적인 괴롭힘을 위한 괴롭힘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쌤은 이제 취준생들의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고 네. 또 쌤이 겪으신 부분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쌤이 생각하고 기억에 남는 그 가장 심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가장 심한 괴롭힘은 저는 아무래도 뭐 폭언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 뭐 예를 들어 뭐
희롱에 대한 부분. 아. 네, 이런 부분이 저는 제일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좀 상담을 많이 해줬었는데 예. 결국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이제 소송까지 갔던 사례가 있어서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겪고 나니까 본인도 이제 좀 더 뭔가 이 법이랑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알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네. 대처를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사실 제가 볼 때 별거 아닌 걸로도 되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엑셀을 자기가 잘 못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맨날 뭐라고 하신대요. 네. 그래서 그럼 본인은 엑셀을 조금 배워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래요. 그니까요.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도 제가 아까 증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한 게 네. 한쪽만 아시잖아요. 삼자 되면 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명확하게 누군가 봤을 때 이게 괴롭힘이라고 할 만한 그런 증거 정황 이런 거를 모으는 게 네. 남들에게 소명하게도 좋지만 스스로도 이거는 내가 뭘 잘못했고 아닌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씀 해주세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정말 저는 학교 폭력 더 글로리와 거의 동일한 그 직장 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네. 대화로 안 된다면 전문 기관이나 믿을 만한 분들께 도움을 구해서 꼭 이런 걸 해결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은희의 노동요 같이 보시면서 그럼요. 맞아. 한풀이를 해야죠. 네, 진짜 그럼요. 속상했어. 그쵸. 진짜 나 진짜 신고하고 증거 수집 잘해야겠다라고 제대로 해야지. 네, 그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소 은희의 노동요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톡톡.